분위기 봐서 할게요. 자, 9번 맞춘 사람. 9번 괜찮죠? 그냥 뭐 피타고라스 한 번 쓰면 되니까. 10번 맞춘 사람. 10번은 좀 설명할게. 10번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정수 A에 대해서 F가 들어가 있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진짜 별거 없어요. F x 빼기 x 제곱에 x는 k에서 미분계수.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 가면 f에 k를 집어넣고 미분을 해서 2k. 얘를 위에 있는 식하고 연결해서 가면은 뭐 이렇게 돼. 이걸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얘를 또 미분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하면 k를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를 했을 때 6k 제곱. 이게 정리니까 뭐 이건 그냥 쓸게. 플러스 a가 음수가 되면 돼요. 요걸 만족해야 돼.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1학년 과정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 이제 함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등식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 이 A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들어갔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정리를 해요. 6K 제곱에 16K 사이와 마이너스 2K. 요걸 풀어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K는 정수야. 정수.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대수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함수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이 함수, 요 함수를 이해를 할 때 마이너스 6x 더하기 16x와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로 요거를 요 사이에 낀 요 a라고 하는 값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요 k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그냥 가장 큰 틀에서 보면 x 좌표냐 y 좌표냐 이걸 보면은 요거는 x 요소야. k라고 하는 건 x 요소야, 그렇지? 요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지? 요거는 y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들로 되어 있는 요 함수에서 나온 결과랑 동급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a라고 하는 건 y의 값하고 y의 값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거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2x는 대충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요 놈을 그려서 대충 이렇게 이제 정수점에 대해서 1, 2, 3이 한 이 정도 되네. 1, 2, 3 정도. 이게 정확한 근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값들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3에서 뭐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만나게 돼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K값을 X값으로서 K값을 딱 집어넣는 거고, K값을 정수를 집어넣어요.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A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구평에서도 21번에서 나왔지만, 뭐 이게 부등호가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등호로 해서 먼저 이 경계를 한번 잡아주면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가 와. 그래서 경계를 잡아줘. 그냥 경계에 딱 걸쳤다고 생각을 해. A의 값이 Y 값인데 일단 A를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봐.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죠. 여기 경계값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해석을 합니다. Y값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그 다음에 요 부등식 안에 있는 건 요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영역이 되는 건데, 그 K 중에서 이게 A가 이렇게 딱 마이너스 2로 고정돼서, 그래서 K를 만족하는 얘는 1은 여기가 딱 걸려있으니까 안 돼요. K 값으로서 1을 집어넣어. K는 X 값이라고 했어. K는 1을 집어넣으면 만족이 안 돼. K는 2를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K 값이 들어가면서 A가 여기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2 하나밖에 없어. 3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A를 대충 한 1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A를 1을 집어넣으면은 요 K 값을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범위에서 요 사이에 이제 A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 경계랑 경계 사이에 A가 들어가고, 요 K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경계랑 요 경계 사이에 A가 들어가니까 이제 성립하게 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일단 x 값인지 y 값인지가 헷갈려서 이제 이거를 부등식을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x, y를 구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도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경계를 그냥 집어넣어보고 하나를 이제 고정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문자가 2개 혹은 뭐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 그러니 여기서 하나를 고정을 합니다.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관찰을 해줘. 고정과 관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를 고정을 시킨다는 거는 A를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K를 고정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고 이렇게 잘 찍으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A를 그냥 대충 한 -2를 한번 고정을 시켜볼까? 이걸 만족시키는 K가 하나네, 2개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2개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다루는 거는 없어요. 이거 뭐 대학교 과정 가서 다변수 함수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너희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 나중에 음함수 쪽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다룰 생각은 욕심이에요, 욕심. 물론 이게 동시에 다 이해가 되는 약간 좀 천재적인 애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근데 이런 식조차 헷갈리면은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고정할 생각을 해. 하나를 고정한다. 고정하는 방법은 뭐 어쨌든 문자 2개 중에 경계선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게 되는 게 A가 -1 여기서부터 -1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K 사이 K가 1, 2,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경계가 한 이쯤 될 것 같아.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10이 나와서 A가 8이 되면은 A가 정확하게 8이 되면은 이걸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만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1에서 7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오케이. 11번은 뭐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자, 12번 맞춘 사람. 이 12번은 사실 좀 마음에는 안 들어. 왜냐면 절대값 나왔는데 이게 근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근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한 문제입니다. 뭐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경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fx인데 얘가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gx인데 얘도 최고 창의 개수가 각각 1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최고 창이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자, hx라고 하는 애가 fx에다가 gx가 되고 x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 1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고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야. 수능이 이렇다고 1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h1이 0이 되면 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h1이 0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물론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게 일단 먼저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H1이 0인 걸로 이제 흐름이 보통 가고 역대 이제 수능 문제들은 다 이제 거의 90% 이상은 다 H1이 0인 스토리로 많이 가. 왜냐면 근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근을 중요하니까 다루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에 대한 문제로 계속 고정화돼서 나타납니다. 표현만 다르지. 근데 이거는 이제 H1이 0이 아닌 걸 이제 허점으로 찔러놨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풀어도 뭐 크게 타격감은 뭐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H1이 0이냐라고 시작을 한다면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G 함수가 여기서 1,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1 연속 함수니까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경계에 있어서 이 G함수를 이제 뒤집은 거야. 얘가 이제 -1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이후는 이제 1보다 작은 쪽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 자체가 또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이게 h 함수인데 여기다 절대값을 실었을 때 얘가 또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애를 이렇게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얘는 뾰족한 건 뾰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떻게 돼도 이게 미분 가능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이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H1은 0이 아니게 되고 결국에 G1도 어쨌든 0이 아니게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H1이 0이 아닌 상황으로 얘를 다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일단 hx가 연속이 되어야만 하니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서 여기다 다시 넣습니다. f1, g1이 마이너스 g1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아니니까 날리죠. 날려서 f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 조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h 함수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뭐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0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얘네가 양수에서 연속이 되고 혹은 음수에서 연속이 된다라면은 얘와 얘 부호는 일단 같은 거죠. 부호가 같은.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되고 얘도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되는 양수면 양수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 절대값을 씌워도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점이 찍힌 상태가 된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져야 돼. 아니면 뭐 이쪽 양수가 돼서 이쪽에서 어쨌든 연속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미분해서 F'1 G1 더하기 F1 G'1 미분한 거랑 얘랑 마이너스 G'1이랑 같아져야 돼요. 여기서 부호 변화가 절대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같은 부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부호. 근데 여기다 뭐 그냥 1을 집어넣으면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얘가 또 같아져갖고 없어져요. G1은 또 0이 아니니까 F'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지고 F가 완성이 돼. 요 놈하고 요 놈으로 FX가 그냥 공간이 없어. 여기서 잘릴 텐데 fx는 x제곱 빼기 2x가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을 해. 왜냐면 여기 f가 다시 여기다 쓸게. x에 x 빼기 2가 돼요. 근데 이 hx의 절대값을 씌운 애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서 근이 이제 발생한단 말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발생하는데 근이 하나만 발생하면은 이게 꺾여 버리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지. 그래서 gx가 x가 돼야 돼. 이 놈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이 하나만 존재하면 안 되고 중근으로 혹은 3중근을 만들어야 되는데 3중근은 힘드니 중근이 되어줘야만 해요. 어쨌든 gx는 x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자, 13번 맞춘 사람. 13번도 그냥 가볍게만 방향만 잡아줄게. 자, 삼각함수 그래프죠? 삼각함수 그래프면 100% 대칭성, 주기성에 대한 얘기인데 주기는 이미 나와 있어. 뭐 이게 주기가 파이 x로 들어갔으니까 주기는 2예요. 1과 2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그려주고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자, 뭐 A의 코사인 파이 X, 뭐 A값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미정계수 요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A는 양수로 되어 있고 삼각형 OAB. 지금 A랑 B의 위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O고 여기가 O고 A랑 B의 위치를 모르겠지만 대충 뭐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분의 1, 이제 6분의 1이니까 뭐 무게중심 가죠. 뭐. A의 X좌표, B의 X좌표를 3으로 나눈 애가 2분의 1. 그 다음에 0, A의 Y좌표, 그 다음에 B의 Y좌표를 3으로 나눈 애가 6분의 1. 요걸 정리하면 A의 X랑 B의 Y좌표가 2분의 3이네요. 또 정리하면 A의 Y랑
B의 y좌표를 하면은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대충 뭐 느낌으로는 이제 A랑 X의 관계는 이렇게 볼 수는 있지. A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3에서 B의 X를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A를 아무데나 한번 잡아봐. 뭐 이거는 뭐 이제 찍기라서 여기를 대충 A를 잡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를 잡을 때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건너오면 되죠. 요만큼을 건너오면 돼. 그러니까 A랑 B를 합쳐서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는 A 요만큼 네모라고 표현할게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B 이렇게 잡아주면은 대충 일단 X좌표는 대충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의 좌표를 하나를 더 잡으면 이게 이제 BC의 기울기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C가 되고 AC의 기울기가 이제 대충 마이너스 7 대충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저 간격을 조금 적당히 잡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AY랑 BY는 2분의 1인데 요거는 일단은 조금 이따가 하고 C를 조금만 더 가볼게. C라고 하는 애도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상하함수 그래프가 되면 대칭성, 주기성을 계속 생각해야 돼. 이게 대칭성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요. B와 C의 대칭. 여기에 네모라고 하면 여기가 네모가 돼. 그러면 여기가 네모인데 여기가 네모가 돼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바로 그냥 뜨는 겁니다.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요만큼 이 2분의 1인데 요만큼을 네모만큼 이렇게 온 거야. 오른쪽으로 여기 있던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상황이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계속 머릿속에서 대칭성, 주기성을 계속 생각을 해야 저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대칭 상황 여기에 2분의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꾸로 오는 상황을 또 다시 대칭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 대한 상황의 대칭이든 아니면 축에 대한 대칭이 되든 무조건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교과 과정상 대칭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섞어서 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 더 잘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만 따로 그립시다. AC에 대한 부분을 A와 C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요만큼이 2분의 1 차이인 거를 찾아내서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 되려면 얘는 2분의 7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A와 B의 Y 좌표가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고 이걸 2로 나눠볼게. 이게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A와 B의 가운데 Y좌표가 4분의 1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A와 B의 가운데 Y좌표가 4분의 1이듯이 A와 C의 가운데 좌표도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가운데가 맞나? 이게 4분의 1이 돼야 돼. 여기가 4분의 1 Y좌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가운데란 말이야.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운데가 돼야 되고 여기 4분의 7이 돼야 되고 요놈도 4분의 7이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Y좌표는 이놈은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7을 더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이게 2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C에 대한 좌표 Y좌표도 4분의 1에서 4분의 7을 뺀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이게 곡선 위의 점입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이걸 네모로 했으니 A 네모라고 하는 게 이제 Y 좌표야. 이게 똑같은 거. 이게 A 네모. 이게 A 네모가 요걸 이제 식에다가 다시 쓰면 되죠. 네모를 집어넣으면은 A 코사인의 파이 네모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Y 값 자체도 이제 2분의 1만큼을 네모 더하기 2분의 1만큼이 요만큼이 C의 X좌표니까 그냥 집어넣으면은 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A의 사인의 파이 네모가 됩니다.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두 개만 연립하면 돼요. 어떻게? 제곱하면 되는 거지. 제곱하면은 A제곱 여기는 1로 바뀌면서 제곱해서 A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뭐 이제 좌표 잡아갖고 관계식 잡고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서
마지막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14번 맞춘 사람. 14번, 요거는, 자, 일단 봅시다. 자, 두 상수 AB고, fx가 요놈이 ax제곱에 bx 더하기 8분의 7. 그 다음에 ax제곱 bx 더하기 8분의 7. 일단 요 함수의 특징을 좀, 함수의 식이 나오면 식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식과 이 식의 차이,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 이 식과 이 식의 차이. 얘가 만약에 요 8분의 7이,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8분의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여기에, 요렇게 가리면은 근이 0과 하나를 더 가는데, 8분의 7가 걸린 근이, 어쨌든,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차함수를 대충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은, 여기에 있는 애는, 뭐 마찬가지로 8분의 7에 같이 걸린 건데, 이게 마이너스만 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게 사실 점대칭이 보이면 너무나 좋고, 점대칭이 안 보여도 그냥 그리면은 일단 돼요. 8분의 7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이제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개수를 숨긴 건 아니고,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제곱이니, 뭐 이런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이제 조건들이 나오죠. 함수 값이 fx가 정수가 되는 모든 실수 x. 자, 일단 이게 8분의 7이니까 정수가 되는 상황은 여기 이제 1이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훨씬 더 밑으로 여기 0이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이 간격은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이 위로 2가 되는 애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되는 모든 x에 대하여 기울기 값이 f'x가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1이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된대요. 음수가 일단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끼워 맞출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입장에서 y값이 정수인 게 포인트예요. y값이 정수. 근데 y값이 정수인 거랑, 자, 대충 이렇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정수 라인에 일단 극대극소를 의식해서 이렇게 맞추는 하나 방법이 있을 거고, 자, 정수 라인에 여기가 y는 1이라고 하고, 여기가 8분의 7이었는데, 얘를 대충 뭐 이런 정도로 해볼까? 일단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정수가 되는 이런 x값들, 에서는 그냥 뭐 없다고 치고, 이 위에서도 하나 있을 거고, 이런 데를 먼저 가정을 해볼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쨌든 양수야. 근데 여기서 음수가 떠버리죠.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0이 나와야 되니,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1 정수 여기에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맞춰줍니다. 사실 이게 뭐 가장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치면 이건 부등식의 상황이고, 이건 등호 상황이야. 그래서 등호 상황으로 이렇게 딱 맞춰봐요. 이 상황까지 오면 거의 다 푼 거야, 이게.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왔다고 치고, 여기 정수가 되는 점에서 여기서 0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번째 여기서 이렇게 극대 형태로 맞추면 이게 8분의 1 정도밖에는 안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이제 8분의 6이 되는 거고, 이게 4분의 3이잖아. 뭐 0까지는 가지도 않아. 이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일단 선을 하나 그어놓을까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수점에 일단 되는. 뭐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기울기가 1이 되는. 3차함수 아니야. 2차함수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내야 되는 게, 너희들 그 3차함수 성질 중에 역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 1대 루트 3 되는 거 이런 거 알아요? 이게 모든 다항함수에 비슷하게 성질이 가거든? 2차함수에 대해서도 성질이 있어. 여기에서도 그걸 쓸 수가 있거든? 여기랑
여기랑 요거의 이제 비율이 1대 루트 2가 돼. 1대 루트 2가 되는데 이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별건 아닌데 그냥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됐을 때 이 높이가 이렇게 같을 때 여기랑 여기에 이것 대 이거에 대한 비율 이게 1대 루트 2가 나옵니다. 아니 뭐 그냥 이걸 증명을 하라고 하면 뭐 증명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y는 ax제곱 빼기 p 정도로 가요. 여기 빼기 p 여기 0,0 대칭 이 상황으로 놓고 이거 일단 근을 구해. 근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지. ax제곱은 b가 되고 x제곱은 a분의 b가 되고 양수근이면 그냥 루트. 자 근데 이게 함수값으로 b가 되는 x값을 다시 찾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ax제곱이 2b가 되고 x제곱은 a분의 2b가 되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가 루트 2배지. 루트 2배. 루트 2배.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를 쓰면 좋고 알 수 있으면은 쓰면 좋고 뭐 몰라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1대 루트 2를 쓰는 방법 하나 하고 자 몰랐다 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 돼. 꼭지점을 갑니다. 꼭지점. 꼭지점 입장에서는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 위치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값 중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함수값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함수값 f에 뭐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고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8분의 7이 나왔고 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8분의 6이 나와서 꼭지점의 위치가 8분의 6이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을게.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이게 8분의 7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6 그러니까 4분의 3 자, 여기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자,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 위치를 찾아야 돼.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함수값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함수값에다 집어넣고 이제 값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함수값에 차가 나왔으니까 이걸 도함수 정도에서 얘를 차원을 바꿔서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1차 함수제 여기 꼭지점이니까 2차 함수에 대한 기울기 0이 되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함수값의 높이차라고 하는 데는 이 넓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 도함수의 면적만큼 얘가 올라가는데 이 높이차가 8분의 여기가 8분의 7에서 8분의 6이니까 여기가 8분의 1이 되는 거지. 잠깐만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구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1까지네. 1까지. 진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가야 되네.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1까지. 요만큼이 전체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여기에서 정보가 이게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가 함수값이 y는 1이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 차이가 여기 면적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이만큼의 그 면적이 높이차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면적이 4분의 1이 떠줘야 돼. 근데 여기가 높이가 함수값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 이 함수값이 나오는 여기 x 좌표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1 아니다 1 빼기 b인가? 잠깐만 1 빼기 b의 2a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x좌표가 2a분의 1 빼기 b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같은 얘기가 2분의 1을 더하면 같은 거구나 진짜.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하면은 얘가 되는데 잠깐 뭘 해야 되지 그러면? 함수값이 1이고 꼭지점에서
2분의 1만큼 이동을 했고, 뭐가 하는 거니? F의 루트 2를 구해야 되는 거고,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2분의 b에다가, 이게 항등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방정식을 그냥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그냥 세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a분의 b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2a분의 1이 2분의 1이 되니 a는 1이 나오네요. 1이 딱 나오고, 그치?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이제 1대 여기서 1대 루트 2 이걸 이용을 해도 괜찮고, 이 정도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이게 정수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y에 대한 좌표를 해석하고 x에 대한 좌표를 해석하고 걔네들에 대한 최종 결과들이 교점, 극대국수, 변곡점, 그 다음에 접점, 점근선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 걔네들로 몰아가시고, 여기서는 정수 라인과 극대극소를 연결시켜 놓아요. 정수 라인과. 자,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5번도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어. 15번 이렇게 맞춘 사람. 자, 일단 잘했습니다. 15번. 일단 얘는 기준을 잡는 게 일단 조금 난이도가, 초반 난이도가 있는데, 기준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 얘기한 거야.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여기 A1이라고 하는 애가 기준이 돼요. 쓸만한 게 다른 게 없어. A1이 뭐다라고 이제 알려주질 않았잖아. 그냥 얘네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등호로 들어가 있으니 여기에 있는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는 숫자 중에서 1. 그래서 A1하고 비교했을 때 A1이 1이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좀 되어줘야 돼요. 여기 A1이 있기 때문에. 근데 A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A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가 A1, 그 다음 항이 요게 되면서 이제 1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A1이 나오고, 그 다음 다주는 주기성을 띠는 상태가 돼갖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안 돼요. 아니다. 이게 아니고 AN이 전부 다 1이 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1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A1이 1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A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집어지면서 넘어가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주기성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 시그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시그마에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단 1이 5개가 들어가고 A1이 1보다 큰데 이게 5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돼. 그래서 일단은 A1은 1보다 작은 상황이 됩니다. 또 음수인 걸 또 가정을 하면, 음수인 걸 가정하면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음수가 되면은 이거보다 계속 작아지니까 음수 쪽으로 계속 얘가 뜨는데, 합이 음수를 전부 다 합쳐서 5가 나올 수가 없지. 음수도 아니니까 일단 이런 정도로 얘네들에 대한 조건을 특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문제들은 이제 A1이 0에서 1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시작점이 딱 명확한데, 얘는 이제 그거를 조건을 반대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일단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을 찾아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1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첫 번째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보다 작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보다 작은지를 또 판정을 해야 되고, 또 3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보다 작은지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으면 얘가 되고 계속 같은 애가 되고, 이게 좀 커지면은 숫자가 바뀌면서 역수가 되면서 1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점에서 이제 숫자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같은 숫자로 가고 있다가 얘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면서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1을 만들고 요런 이제 주기성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런 주기성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10개에 대해서 판정을 할 때 푸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게 1이 1개 들어가냐 요 사이에 2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냐 이런 판정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A1로 표현이 되는데 뭐 적당하게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으면 느낌은 좀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주기성을 갖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사실 얘도 주기성이 있고 여기도 주기성인데 여기서부터는 주기가 이제 2자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설마 1개는 그러니까 1이 1개는 아닐 거고 1이 2개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간에 이제 뭐 1이 2개니까 이거에 대한 합이 5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 2개만 넘어가면 3이 되고 8개의 A1이 되니 A1은 8분의 3으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8분의 3으로 얘를 계산을 하면 이 숫자가 또 안 맞아 떨어져. 그래서 다시 갑니다. 1이 한 3개 정도. 1이 한 3개 정도 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7분의 2가 되겠죠. A1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2 그래서 7분의 2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면은 5분의 1보다 작아지는 그 시점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네.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1이 나오고 그럼 다시 7분의 2가 되고 1이 나오고 7분의 2가 나오고 이거를 그냥 약간 좀 노가다 하듯이 좀 쓰면은 괜찮아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2가 7개가 떠갖고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답이 돼요. 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주기성이 섞인 조건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도 간단하게만 이 표현이 또 특이한 애가 나왔지. P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안에 Q도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P에 대해서 일단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얘를 적분을 하면 T제곱 빼기 6T 더하기 8이 되는데 이걸 이제 2차 함수로 그리면 1, 2, 3, 4 이 근이 2랑 4가 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는 이 X축으로부터 어쨌든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멀어지는 상황은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원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P의 입장에서 어쨌든 보면은 이게 멀어지는 상황이야. P의 입장에서 멀어질 때 Q도 멀어져야 된대요. Q를 이제 이건 P고 Q에 대해서 식을 만들면은 얘는 적분해서 들어가면 T제곱에 T 빼기 2분의 9라고 하고 적분상수 여기 T, K라고 하나를 걸어놓고 자 여기서도 이제 2분의 9가 근이 되니까 이거 이제 3차 함수 비율을 쓰면은 3에서 이제 극소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이건 K야. 그래서 2를 집어넣을 때 일단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니까 X축에서 뭔가 멀어지는 상황으로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이 X축이라고 하는 애가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X축이 그래서 X축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X축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엄밀히 따지고 나면은 이제 뭐 사이값 정리랑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뭐 하여튼 여기를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간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이제 조금 방향이 좀 독특한 처음 보는 표현이야 나도.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됐고 21번 또 맞춘 사람 21은 요거 그냥 부등식만 좀 잘 세우면 되는데 자 일단 닫힌 구간 4랑 8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가 2에 로그 n에 x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2에서 100까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치역 중 어느 원소도 자연수인 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에 걸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계로 치면 여기 x 값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낫지. f에다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2가 밖으로 나가서 4에 로그 n에 x가 되고, f에 8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2의 세제곱이 되니까 2에 이렇게 되고 6에 로그 n에 2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값이 더 크니 하면 당연히 얘가 크고 얘가 당연히 작은 값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데 뭐 어차피 0은 이제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얘도 증가하는 형태고 얘가 더 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y는 이제 n의 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6의 로그 n의 2랑 그 다음에 뭐 4의 로그 n의 2 뭐 이 정도 n이 이제 뭐 바뀌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뭐 곡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정수란다. 자연수에 걸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1부터 뭐 작업을 하죠, 뭐. 자, 여기 있는 애 중에서 이렇게, 여기서 뭐 당연히 1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1에서. 그럼 여기에서 4에서 8을 집어넣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게 여기 자연수에 걸치지 않으려면 이 값을 기준으로 먼저 뭐 1에 뭐 이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6 로그 n의 2가 되는 거고, 이걸 일단 하나 풀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100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6분의 1의 n의 제곱이니까 2가 n의 6분의 1이 돼서 이걸 6제곱을 하면은 64가 되지. 64. 요거.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뭐 100에서 64 빼면 36개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정수 K에서 K 플러스 1까지. 사실은 여기서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요렇게 Y는 2.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은 이제 답은 나와요. 이런 상황이 돼서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런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또 괜찮은 거거든. 이렇게 한 번만 풀어주면 이게 여기서 답이 끝나.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y는 3, 4 이런 일반화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4랑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과 8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이 사이에 딱 끼어 있게끔 해주려면은 뭐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보다는 크게, 이거보다는 작게 이렇게. 그래서 뭐 집어넣습니다. 4 로그 n의 2라고 하는 애는 k보다 크게, 그 다음에 6 로그 n의 2라고 하는 애는 k 플러스 1보다는 작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는 건 또 어렵지도 않아. 이게 지금 k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고 뭘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갑시다. 그냥 로그 n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우리는 k의 값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k가 아닌 n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요. 자, 우리는 1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k에다 0 집어넣은 거는 해결을 한 거야. 0에서 k, 0에서 1 요거는 했고, 여기다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을 잠깐만 되나? 4분의 1과 1을 집어넣으면은 6분의 2가 되니까 이건 성립하지. 근데 k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성립이 이제 안 하죠. k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만 해도 이게 부등식이 이게 등호가 2분의 1, 2분의 1 뜨니까 안 돼. 이쪽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유일한 값은 k는 1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게 돼, 한 번에. 그 다음 단계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푼 사람. 22번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우리 그냥 한 방법대로 또 막 찍어볼게요. 자, X좌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한번 걸러내 봅시다. X. 여기 중요한 X 값들 다 뽑아내봐. X 값으로 0, 6, A, 8. 이 정도지? 안 어렵죠? 여기 나와 있는 거 0, 6. 그 다음에
t의 범위로서 a에서 8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0에서 8이 경계가 되고 괜찮아. 경계가 8.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클 때 0에서 이제 y 값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y 값으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로는 뭐 그냥 뭐 0이라고 하는 게 경계였는데 f6이 0이라서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생각을 하면 이게 t 모든 이것도 이제 문자 두 개가 나와서 그랬을 때 이 문자 두 개가 나오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다룰 생각을 하면은 이건 못 풀어. 그냥 하나를 고정해줘야 돼. t를 고정하든 x를 고정하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일단 잡고 고정해서 나머지를 움직여 보시면 돼요. 자, 4분의 5에 0에서 t에 fs ds가 이게 같지 않다네. t에서 x에 fs ds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부등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윗끝 아래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하게 잡으려면 여기다가 0에서 t를 하나를 더 0에서 t를 fs를 더해주면은 좀 편해지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0에서 t로 바뀌고 여기에는 1을 더해주니까 뭐 9, 4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이 그러니까 아래끝을 일단 통일을 시켜놓으면은 t랑 s에 대해서 얘를 해석하는 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면 이제 이거를 라지 f t로 해석을 하고 얘를 라지 f x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x랑 t에 대한 그냥 뭐 이거는 이제 라지 fx를 일단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리는 이제 뭐 흔적들이 조금 라지 f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0이 중요해. 라지 f는 0지보다는 0이지. 그 다음에 fx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야. 그러면 fx가 3x 제곱 이렇게 되니 라지 fx라고 하는 애는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0,0 지나가요. 라지 fx는. 그 다음에 f6이 0이니까 f6이 0이면 라지 f의 해석에서는 6에서 극대든 극소든 갖는 거지. 그리고 라지 f 스몰 f0이 양수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된 거야. f0이 양수. 여기 6에서는 기울기가 0. 그럼 일단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봐.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게 뭐 극소 같은 거 이렇게 찍겠지. 자, A는 지금 모르겠고 8이 뭐가 됐으면 좋겠니? 8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강렬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8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 아니 뭔지 모르고 일단 근으로 갑시다. 근으로 가요. 8 모르니까 그냥 근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어때? 아니면 어때에 대해서도 이미 했었어. 그래서 일단 그냥 찍어. 그냥 안 되면 어때요? 진짜 이게 뭐 안 되면 보정하면서 적당히 골라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만 해서는 안 되고 얘랑 다른 4분의 9 라지 ft라고 하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방정식으로 들어갔을 때 4분의 9면 이거 확대 축소 해버립시다. 그냥 4분의 9. 여기 있는 함수를 4분의 9니까 대충 올리고 그는 뭐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정도가 라지 f 4분의 9 라지 f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라지 fx입니다. 자, 이제 찍을 거야. 어떻게 찍을 거냐면 x랑 t가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힘드니까 t를 하나 찍어볼게. t를 아무 데나 하나 찍어요. 마음에 드는데 여기를 t를 찍었어. 그럼 라지 f 여기 4분의 9 t는 여기 이게 너무 처음부터 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가 여기 t를 처음 잡았어요. 자, 4분의 9 라지 ft라는 점과 요거보다 큰 x값 중에서 같은 x가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t야. 성립 안 되는 t예요. 근데 이게 성립되게 하려면 그래서 t를 조금 이동을 시켜봐. 이렇게 이 정도를 하면 여기가 4분의 9 그렇죠. 라지 ft인데 이거랑 같은 x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t입니다. 만족하는 t예요.
그런 t가 a에서 8까지 들어가야 되네. 8까지.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극소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문제도 극대극소 문제와 근을 포함을 하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는 또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고 요렇게 성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약간 좀 멈칫하고 그러면 t가 한 요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t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는 얘보다 큰 x 값들 중에서 같아지는 애가 없죠. 여기는 요 함수 값을 가지고 했을 때 요게 이제 fx인데 얘랑 같은 애가 없어. 요것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다가 여기까지 성립을 하다가 여기 근에서 딱 이제 같은 값이 딱 나오니까 8에서 경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이 어쨌든 근의 입장에서 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안 되면 뭐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점들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해석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뭐 요거 x좌표들에 대한 거니까 y좌표에 대한 거는 뭐 0 정도가 있지. 0 이거 0 어쨌든 요 정도를 경계를 이제 잡고 하면 대략적인 거는 보입니다. 시간이 벌써. 자, 일단 조금 더 이제 미적분을 들어갈게요. 자, 27번은 곡선의 길이니까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뭐 잠깐 27번 일단 맞춘 사람. 안 되겠네. 잠깐만. 맞아. 내가 요거 풀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 곡선의 길이가 안 나왔거든? 안 나왔잖아? 요 곡선의 길이가 요거를 그 추석 테마 때 요 하나의 테마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게 지금 너희들 요거 지금 다 버벅거리면서 푸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곡선의 길이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 최근에는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구평이 안 나왔어. 이게 작년 구평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방정식을 푸는 게 좀 어렵게. 근데 수능에는 정작 안 나오고 근데 이번에 구평에는 아예 곡선의 길이가 안 나왔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요걸 테마 하나로 일단 전체를 다 곡선의 길이로 가기는 힘들고 요걸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백혀 써보세요. 뭐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28번 또 맞춘 사람. 28번은 어떻게 가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6에서 12까지가 곡선이 3개가 나와. 직선하고 곡선 다 합쳐갖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이제 2차 함수랑 연결되는 fx가 있고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fm 그 다음에 m의 n 플러스 1 12 빼기 2m이니까 우리는 절대값 fx랑 그 다음에 절대값 x랑 요거 m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12 빼기 2x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왜 절대값을 쳐야 되냐면 이게 거듭제곱이 되면서 이게 양수 음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데 음수가 되더라도 어쨌든 뭐 이런 거 비교해보지 않았을까 너희들? 뭐 기본 정석이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b의 n분의 a의 n 더하기 1, b의 n 더하기 1 요거 비교할 때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가지고 비교를 해. 양수, 음수, 간략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이게 크기가 중요한 거지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기 자체를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직선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6이 되고 여기 12가 돼서 요렇게 이게 딱 풀도 이게 딱 접선이 돼. 이게 딱 접선이 돼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따져야 돼. 어떻게 따지냐면 이게 m 입장에서 이제 자연수 m이니까 1, 2, 3, 4, 5, 6, 7, 8, 9 얘네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따져주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몇 개만 해볼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테마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m의 n 더하기 1 12 빼기 2m의 n의 f m의 n 자, 1을 집어넣을게. m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f1과
M1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크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힘이 센 애는 이놈이야. 이놈. FM보다도 얘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일 힘이 세니까 이놈이 제일 가장 크게 커지는 상황이고 얘가 가장 크게 커져버리면 얘 전체가 요거로 수렴해버리지. 그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M1은 돼요. 1 되고 그리고 또 4 한번 해볼게. 4. 4가 좀 애매한데 4가 여기서 만나는 점이야. 4. 이렇게 만나는데 얘랑 얘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랑 요 숫자는 같은 숫자가 돼. 여기다가 4가 들어가면은 여기도 4가 돼요. 근데 F4라고 하는 애는 6이 되지. 6. 그럼 4의 n승, 4의 n승, 6의 n승. 이건 발산하지. 딱 봐도.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따져야 돼. 따지는 게 그냥 뭐 이제 11, 12 정도 가면은 그 다음 이후부터는 설마 뭐 이게 유한계 자연수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세요. 어쨌든 12도 이게 홀짝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갖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30번 맞춘 사람? 29랑 30은 방향만 알려줄게.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9평을 보고 나서 일단 90점 이상, 88점 이 정도까지도 이제 29, 30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29는 방향만 잡아봅시다.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A와 B라는 점을 잡고 여기가 C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 B랑 AC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갖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A의 X좌표가 FT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은 L은 FT가 되고, B라고 하는 애도 우리는 이거 로그 함수에서 많이 하던 건데, 요 높이가 같으면은, 여기 역수 관계가 있어요. 로그 함수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은, 얘랑 여기가 1일 때, 여기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분의 1이 되는 요거는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T분의 1 콤마 요건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요. L은 FT. 그 다음에 AB랑 BC가 길이가 같다는 나도 이거 한참 고민했는데 이거 진짜 다 해야 되나? 했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길이가 같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요. 여기 있는 1,0에서 B까지 길이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FT, 이거는 이제 A, B의 길이 FT 분의 1의 제곱이랑 1 빼기 FT 분의 1,0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루트 T에 이거까지 집어넣으면은 LN의 FT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뭐 중간에 얘네들이 막 좀 다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이건 뭐지? FT분의 T의 LN의 FT 전체의 제곱. 자,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할게. 대충 이렇게 식은 나오고 나면은 정리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4에서 8까지 모양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항상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LN의 T의 전체의 제곱 DT 이거를 하래. 역함수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역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를 없애버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쟤는 역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역함수의 모양을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얘를 가지고 모양을 뜯어붙여서 얘로 이어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역함수랑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게 눈치가 빠르면 그만 한 번에 보이거든. 요 모양이 얘랑 연결이 되면은 그냥 바로 풀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T 자리에다가 F 인버스 T를 그냥 재입해버리면 돼. 여기다가 F 인버스 T를 집어넣어버리면 LN의 X 전체 제곱 T로 이렇게 이 모양이 그냥 나와버려요. 여기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고 F 인버스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T에 대한 그냥 간단한 식으로 박혀버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양을 봐야 이거를 중간에 연립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하여튼 뭐 거기에다가 이제 좀 힘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30번도 집에 가서 꼭 푸셔야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해 보여도 별건 없습니다. 이게 극값 판정이 되는 거라서 자,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의 극대극소의 개수가 되는 x의 개수를 한 개로 만드네. 한 개. 자, 그럼 미분하겠지 당연히. 미분한 애를 정리를 하고 f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어렵지는 않아. 여기 정리까지는 할게. 뭐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냥 f는 적당히 살려놨고 중간에 좀 이제 또 다른 f를 또 집어넣어서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0이 될 수 있지. x가 0일 때 중요한 게 뭐야? 극대극소로 만들려면은 근이면서 동시에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요 놈은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야. 요 놈은 이거 대충 그리면 요렇게 되는 애랑 2x랑 요렇게 2의 2x랑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어쨌든 부호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던지 아니면 이게 막아주면서 이 중근을 가지면서 아니면 다른 근을 하나 더 갖던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돼. 근데 이걸 이제 풀어줄 때 k를 올려줍니다. 2의 x의 lnk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방정식을 풀 때 요놈이랑 요놈을 가면 돼. fx는 x 더하기 lnk. 자, 그럼 직선이지. 곡선이에요. 그럼 사실은 방향은 뚜렷한 겁니다. 뭔지 몰라도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fx까지는 가자. fx를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할 때가 핵심일 거야. 근데 한 개가 더 나와. 이게 직선이랑 만나는 그 근이 0이 강제로 만들어지게 하면서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 여기서 이제 중근을 만들어버리면은 요놈이 극대극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면서 여기서 다시 근이 하나가 또 생겨. 요놈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K는 B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고 뭐 어쨌든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집에 가서 꼭 요걸 다시 풀어서 복습을 하시고 그 결론들을 쉽게 내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30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결국에는 이제 직선과 곡선에 대한 얘기고 접선이거든. 그게 끝이야. 뭐 여기 중간에 이제 뭐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을 하시고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가능했을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